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제가 SXL에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 예정이고요. 반도체 시장의 선두 마이크론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경쟁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증시 볼까요? 주요 뉴스 잠시 훑어보면 베일벗은 밸류업 1호에선 코스피 살릴까? 뉴욕 증시가요 비둘기 연준 여파에 상승 출발했고 또 뉴욕 증시 금리 인상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4월 발언에 상승하고 있고 믿었던 AI 발등 찍혔다. 부분은 반도체 대장주의 급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피 5천 가자더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햄버거, 피자, 치킨 줄줄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빈가 무려 7,000원이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데요. 오, 아무튼 잘 견뎌내셨습니다. 우선 업종 상위 보면요. 우주항공과 국가, 화상인은 여행, 기판, 에리. 현존고시환율 내렸죠. 10원이나 내린 1370. 시장 환율과 금시 원자재 한번 보시고요. 유가하고 원자재는 내렸고 금시세는 국제금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국내 증시 볼까요?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가 2683.65포인트로 마이너스 0.31% 하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 867.48포인트로 마이너스 0.17% 하락. 코스피 200 같은 경우 364.31포인트로 마이너스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 매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도, 개인만 매수했네요. 코스피 200은 개인, 외국인 매수, 기관이 매도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HLB, 하이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홀딩스, 신성, 델타테크는 내렸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올랐고 네이버 올랐습니다. YC캠 올랐고 계양정리는 상한가를 갔네요. 이어서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포즈로 보시면 되고 외국인 순매수 LIG 넥스원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는 HRB, LS, 엘렉트론 홀딩스가 보이고요. 기관 순매수는 APR, 셀트리온 네이버 기관 순매도는 기아, SO일 등이 보입니다. 상한가는 계양전기,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하한가는 엘리비전, 타임기술이 같고요. 상승은 위드텍, 테이펙스, 조합은 하이트진로, 웨이플러스 등이 보이고 하락은 대한금속, BK탑스, 거래량 상위는 대원전선, SMCNC 주가 대비 급락은 뭐 D&D, 파마텍, 오아라 이프 플러스 등이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빼고는 뭐 K하이닉스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세 종목 빼고는 다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KB금융이 다시 내려가고 네이버가 올라왔네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다 내려요. 해외 증시에서 볼까요? 해외 증시는 지금 다우산업 38,130.58포인트로 플러스 0.6%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종합은 15,744.24포인트로 플러스 0.89% 상승 중이고 S&P 500 같은 경우는 5,044.33포인트로 플러스 0.5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프랑스는 내렸고요. 반면에 항생, 독일, 영국은 상승. 뉴욕 증시 비둘기 연준이라는 비둘기 파월 연내 금리 올라가는 거 또 이어서 보면 미국 원달러 환율이 1,475원 선 내렸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맵 볼까요? 코스피 SDI, 네이버, 야 등등만 나머지는 당이 안 좋았습니다. 파워도 내렸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코닥 같은 경우 보시면 코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죠. 5%에 마이너스 2.31% 하락했고 에코프로도 하락, HLB, 엔캠, 셀트리온 제약, 레이보 로보틱, 플래시스 하락했고요. 워닝 IPS도 반면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리노공업,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은 무려 7%대 상승을 했네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S&P 500 참, 뭐 국내장보다는 0.44% 상승, 애플 1.32% 상승, 구글 0.86% 상승.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0.29% 하락 중에 있네요. 아마존은 1.85% 상승, 엔비디아는 2%대 상승하고 있고요. AMD는 0.11% 상승, 반면에 테슬라는 0.44% 하락 중에 있습니다. 피어앤 그리드 보면 아직도 피어 단계죠. 공포 단계에 내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SOXL에 투자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경쟁점으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마이크론이요, 세계 최초로 128기가 용량의 30기가 DDR5 서버용 D램 출하를 시작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는 2분기 중 해당 제품의 양산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선 결과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SOXL 투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SOXL에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마이크론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경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출처가 있는 마이크론의 부분이죠. R5. 그러면 알아보죠. 하나, 반도체 시장의 선두 마이크론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 마이크론은 1베타 공정 기반의 32기가 DDR5 램, D램이죠. D램 출시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제품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이 크게 향상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또한 인공지능 서버와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반도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마이크론은 HBM 관련해서 고대형 메모리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 등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사에 HBM 을 확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하고요. 경쟁이 심화를 통해 기술 발전에 대한 생각을 마이크론의 1베타 32기가 DDR5 D램 출시는요. 삼성전자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되고요. 경쟁 속에서 두 회사 모두 기술력이 더욱 강화될 테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요.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래는 월봉 차트인데 마이크론에 대한 지금 1.7% 상승 중에 있죠. 좀 보시면요. 월봉 차트인데 이때 이제 쭉 주구장창 내렸죠. 그러다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요 근래 이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일 최고가를 찍었죠. 130.5불 또 찍고 지금 어떻게 보면 뚜껑을 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 시그널입니다. 되면 이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여기 5선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돌파한 자리 양봉으로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상승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조정을 받는가요? 이런 여기까지 아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든가 겠네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이제 뭐 10선이라든가 20선 등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제 여기 양봉으로 이제 돌파했던 자리를 찍고 올라가는 게 대다수죠. 아니면 더욱 이제 격렬하다 그러면 5선만 딱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삼성전자 이어서 보면요. 월봉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2021년 1월 1일 최고점으로 96,800원을 찍었었죠. 주저앉창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2023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반등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 음봉도 끼고요. 또 이제 이 시그널이 안 좋죠. 거의 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거의 절반 이상 잡아먹었잖아요. 음봉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하락 시그널인데 어디까지 빠질지 봐야 되겠죠.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빠질지, 면 여기가 10선 그리고 20선, 차이상 20선까지 빠질지, 가장 베스트는 돌파한 자리가 빠졌다가 기회를 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네요. 결국은 여기를 빵빵빵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SXL 투자를 통한 반도체 시장 성장을 포착하는 부분인데, SXL은요 IC 반도체 지수의 3배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레버리지 ETF죠. 참고로 1배 ETF인 SXL 같은 경우 인텔, 엔비디아, AMD, TSMC 등 진짜 주옥 같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경우 SXL에 투자하다 보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에서 위의 기업들의 관심이 가게 되고 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 그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자된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따라하시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100% 수익률이 난다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테스트 계좌에서 열심히 모아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켜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SXL의 월봉 차트인데, 지금 2022년 1월 1일 74.21달러 찍고 유량상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양봉 그리고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지금 상승이 한 세트, 양봉이 5개가 떴죠. 세트를 마무리 짓고 지난달, 벌써 지난달이네요. 4월에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이게 보면 이건 하락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도 안 좋게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봉은 지금 안 좋은 상황. 어디까지 떨어질지, 돌파한 자리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졌다 확인 사살하고 올라갈지는 미지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기술 경쟁은 반도체 시장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술이 발전된다는 건 그만큼 돈이 시장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SXL 투자를 통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반도체 시장 성장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유연한 그런 삶의 태도로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진말을 통해서 그럼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이크론의 1베타 32가 DDR5 D램 출시는요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이는 마이크론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1위 기업이죠.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SXL에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반도체 시장 성장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제 소중한 자산을 증가시키게 도움 주는 SXL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도요 한번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특히 ETF도 어차피 분산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공부하셨다가 자신의 이제 확신이 든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량 자산을 모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 되는 단계가 우량 자산, 돈이 생기잖아요.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금액. 이거를 그냥 은행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량 자산,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바꿔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돈. 돈은 어차피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찍죠. 찍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락의 역방향으로 이제 상승하는 뭐 주식이라든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투자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비록 큰 돈이 들어가지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